조선일보에서 TV조선이 보도한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전문을 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이것을 읽어보아야 하겠죠. 문자메시지는 전부 5건입니다.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순서로 차례차례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는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디올백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보면 내용을 전혀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우선 1월 15일의 사과는 한동훈 씨에게 김건희 씨가 한 사과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저희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1월 15일 그 시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인 겁니다. 디올백 특검은 3월 5일에 발의됐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와 텔레그램으로 1대1 대화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신에 한동훈에게 사과를 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불편하게 한 것,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참 묘하다. 김건희 씨는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통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가, 한동훈의 그 마음을 다독이려고 했다는 데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 어대한이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어대한이라는 뜻은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것으로 최근에는 풀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 이런 뜻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대신해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과 여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정 관계를 김건희가 조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김건희의 조율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한동훈에게 하는 그의 말은 기분 나빠하지 마, 동훈이 네가 양해해, 이해해, 동훈이 네가 전화 걸어,
동훈아 와서 밥이나 먹어. 자, 이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1월 15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 표시 유유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디올백 문제는 아니겠다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서 김건희 씨의 태도는, 김건희는 특검 사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보인다. 오히려 김건희는 피해자다, 이런 뜻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 윤석열은 김건희가 이 특검의 피의자로 되는 것을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바로 그것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불편하게 한 바로 그런 일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월 15일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참 어린아이처럼 깜찍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게 김건희가 윤석열을 더 잘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한 번만 동훈이 네가 참고 이해해 주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김건희 자신의 특검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그 둘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네가 좀 참고 이해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되죠. 그 다음에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은 특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김건희가 말하는, 지금 호칭은 다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가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 작은 것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작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작으냐 하면 한동훈이 윤석열을 좀 양해하면 그냥 되는 일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의 사과 이야기는 전무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의 불화, 그 문제라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요 부분을 또 좀 들여다 봅시다. 언론에서 계속 김건희 영부인이 한동훈에게 저렇게 저자세를 보이면서 저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죠. 사실 일부분은 그렇다 싶기도 합니다. 이 표현만을 본다면. 그래, 김건희 여사가 심하게 저자세다. 아니, 저
간 큰 여자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말을 했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김건희가 말하는 작은 것은 진짜로 작은 것일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리력을 동반한 행패를 부렸다든가 하는 혹시 그런 작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쉽게 분노하고 이런 성격이라고 하니까 어퍼컷을 날렸는데 이게 빗 맞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손톱도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한동훈의 가발을 낚아챘다던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둘이서 가발을 낚아채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이걸 보고 말았다.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물론 이것은 농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정쩡한 어퍼컷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봤던 그 문구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동훈을 달래고 있다. 이것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저지른 일을 김건희가 쫓아다니면서 뒤처리하는 분위기. 철없는 애가 사고를 계속 치면 어머니가 그것을 수습하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 느껴진다. 도대체 이 문자는 누가 써서 누가 초안을 잡아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전문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문자는 실은 문자를 읽는 순간에 이것은 어떤 1대1 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자처럼 보인다. 이런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월 15일 첫 번째 문자의 또 다음 내용인데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한동훈이 먼저 머리 숙이고 전화를 걸어줘. 한동훈 네가 윤석열을 만나러 와줘.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그런데 여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원하면 윤석열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이 최순실입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어떻게 윤석열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렇게 되겠죠. 한동훈이 윤석열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가 전화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화를 하면 통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나러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김건희가 시킨 대로 찾아갔을 때 윤석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윤석열 개인 전화일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그 사무용 전화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1월 15일 첫 번째 문자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은 안 하지만 한동훈한테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꼭 한동훈이 먼저 전화를 하든지 만나러 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텔레그램 통화라는 것은 이제 보니 난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암호문 통화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윤석열은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은 거기에 이제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면은 또 김건희가 나서서 또 이거를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고 보면 옛날부터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랬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 1월 15일에 두 번째 문자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전문 중에 두 번째 내용인데 여기서도 사과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한 겁니다. 국민에게 하는 사과 이야기가 아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은 김건희가 사과를 한 500%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월 15일 첫 번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동훈이 화가 안 풀린 것을 보여주는 답장 메시지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500%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는 김건희가 5건을 보냈는데 한동훈이 답을 안 했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이 보낸 메시지도 전부 다 한번 밝혀보면 그것도 제법 되지 않을까. 그 내용도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시기 따지지 말고 전부 공개를 해보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것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사과는 아니고 디올백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그런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가 사과를 한 것이다. 1월 15일에 두 건은 이렇다. 여기를 보면 이거는 윤석열의 아내로서 정상적으로 사고치는 술버릇 나쁜 남편을 둔 그 마누라라면 아주 정상적으로 하는 사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자 메시지가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예 수업 시간이 바뀌어 버린다고 할 정도로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가 조작 사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부터 디올백 사과로 들어갑니다. 다들 처음부터 끝까지 디올백으로 알고 있었던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었죠. 원래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디올백 사건은 2024년 1월 17일 김경률의 발언으로
이게 크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때 사과를 하라.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되고 싶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24년 1월 19일입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둘로 딱 나눠서 하는데, 죄송이라는 말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과하는 것이고, 사과라는 것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딱 구분돼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이 커졌구나. 뭐가 있었고 더 커진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디올백으로 일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올백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해결이 된다면 사과를 하고 싶다는 것은 사과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제 서론입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이제 사과를 한 뒤에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김건희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과를 하고 나면 나 김건희에게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나올 것이고, 당신 한동훈에게는 책임론이 불붙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는 거다, 사과하지 않는 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과를 하면 한동훈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단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건희 말은 내가 사과를 하면 나하고 너 동훈이한테 일이 더 커진다. 그래도 한동훈 너는 고집을 할 거냐, 사과하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올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김건희는 대선 때 사과한 것은 허위 기재 논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위 기재 논란. 그러니까 허위 기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사과를 했다. 허위 기재를 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 기재 논란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다,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김건희는 그때 사과한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왜냐? 내가 사과를 했는데 이익이 없었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잘못됐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이 왜 들어갔는지 알 듯 하면서도 꼭 그랬어야 하는 거냐, 김건희 씨.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억을 김건희 자신의 뜻대로 덧칠을 하려고, 도색을 하려고 기도하는 참 예사롭지 않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7월 8일에도 바로 이 부분이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다른 최재형 목사 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학력의 영부인을 두게 됐다느니 이런 것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서울대 최고위 과정, 이 MBA 과정이라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번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이슈몰이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김건희의 모습을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신조는 이익이 안 되는 사과는 나는 싫다. 나는 안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1월 19일 문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것이죠. 자, 이렇고 이런데도 동훈아 사과하자는 거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훈이 네가 짜장면 안 좋아하잖아. 너는 짜장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잖아. 게다가 아침부터 짜장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짜장면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잖아. 그런데 너 기어이 짜장면 먹을래? 그렇게 먹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짜장면 시켜줄게. 짜장면 꼭 먹어야 하겠으면 내가 곱빼기로 시켜줄게. 네가 그렇다면 내가 네 의견에 따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문맹이죠. 그 다음에 2024년 1월 21일 이제 뉴스를 여기에서 좀 봐야 하겠습니다. 19일 이후에 이때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을 찾아가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 이게 보도된 겁니다. 또 같이 보도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는 것도 같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니까 할 일 하겠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여기도 참 절묘하다 싶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인 쇼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대립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윤석열의 사퇴 요구를 걷어차버리는 순간 한동훈의 지지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한동훈을 민다. 이런 소리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째로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던 쇼다. 이번 이 텔레그램 전문 공개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을 통해서 윤석열 지지자는 김건희가 싫어하는 사과를 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이랬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를 반대하니까 김건희 사과하면 안 된다. 아, 그럼 100% 사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겠죠? 결국 누구 뜻대로 됐느냐? 김건희 뜻대로 된 겁니다. 김건희 뜻대로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 필요 없다. 김건희 사과 안 시킨 겁니다. 그 전에 요구를 했다 뭐다 필요 없는 것이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것을 보아서 1월 19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한동훈은 김건희에게 내가 더 이상 사과하라고 하지 않겠다. 사과 주장을 철회 한다는 것을 알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리 알렸기 때문에 바로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다음 기획을 펼친 것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2024년 1월 23일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기로 합시다.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이후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용하고 있다. 그랬구나 하는 거하고, 또는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동훈 진영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팀은 여론을 조작하고 사이버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한동훈은 동지였다고 합니다. 김건희와 한동훈은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함께 해왔다.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싸워왔다. 동지란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은 뜻밖의 김건희와 한동훈 이 둘은 아주 험난한 삶을 한 몸처럼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함께 헤쳐온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에게 한동훈은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 사람이다. 아주 조금. 이런 뜻이죠. 어떻든 자기 경력은 이렇게 부풀리면서도 이제 부정적인 것은 아주 축소하는 심리,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 어떻든 한동훈은 김건희의 댓글팀이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털어놓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마침 2024년 7월 9일 현재 자칭 그 친 윤석열이라고 하는 쪽에서, 방송에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을 운용했다고 폭로해서 이것이 또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측근이다. 어디든 따라다니고 어디든 남들이 거의 안 가는데도 아주 옆에 붙어서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니, 그래서 결론은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댓글팀이 존재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지 이야기를 했었고, 김건희 측에서는 한동훈 측을 자기 댓글팀을 가지고 공격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동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거지라는 뜻이겠죠.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이들은 한 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 배척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한동훈이 아니면 누군가는 있어야 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용산에서 대놓고 밀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입니까? 원희룡입니까? 윤상현입니까? 그들 아무도 아닌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친윤이다. 나경원 후보가 나는 이웃이다. 윤석열이 업어 키웠다고까지 했다. 그렇게 가깝다고 하지만 이웃으로서 옆집에 있을 때 윤석열, 김건희 집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존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런 영부인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공개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조중동에서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어서 되느냐, 이러다가 보수 다 죽는다, 이런 긴박감, 이런 위기감, 그것이 가득합니다.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디올백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이 대목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김건희를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인가?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김건희 씨는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뿌린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에게 이익이 된 것이죠. 이것을 참고한다면, 그러면 나 김건희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
그 노고를 해치지 않고 싶다 하는 것은 김건희가 받은 그 이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품에 안고 누리고 싶다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는 이런 말도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한동훈은 김경률 씨와 뜻이 다른 것을 김건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이죠. 그거는 결과가 답을 줍니다. 김경률 씨는 머리 숙이고 사퇴했으니까 말입니다. 1월 25일의 문자, 이제 이것이 그 마지막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다 하고 공개가 됐는데 1월 25일 문자 이전에 윤석열,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화해를 했던 거, 그거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에 내용들, 앞으로 볼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2024년 1월 25일 텔레그램 문자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희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에 2건, 19일에 1건, 23일에 그 1건, 25일에 1건, 그래서 총 5건입니다. 이 사이에 1월 21일에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나가라 그 했죠. 그 다음 일입니다. 1월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은 한동훈을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다들 보는 데서 화해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90도 절을 했죠.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자기들 그 화해쇼를 하는 곳으로 그걸 이용했느냐. 국민들의 생각이고 윤석열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인가 싶기도 한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내 그 전용 열차 저거 타고 같이 서울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그러겠다가 아니고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차에 왜 자리가 없겠습니까? 그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올 계획도 없었고 또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실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있다고 해서 둘이 그 전용 열차 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화재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만나는 쇼 끝나면 그냥 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많았는데 용산에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는 것이 1월 25일입니다. 같이 공개 화해쇼를 그걸 계기로 삼았겠죠. 그게 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일은 1월 23일이겠죠. 이제 우리도 추측을 해봅시다. 둘이 기차를 타고 온다. 그런데 그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둘이서 무엇을 했을까? 이 김건희 씨의 1월 25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이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때 또 얻어 터진 모양이다. 돌아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된통 혼이 났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 어쨌든 이게 5번째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결국 김건희 씨가 총지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 만나게 해주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김건희 여사가 총지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 5건의 문자 메시지, 그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에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TV조선, 조선일보가 이거 전문이다 하고 공개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 과연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전에 CBS 논설실장은 공개할 수 없는 그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 속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BS 논설실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하고 TV조선이 입수한 그 메시지 전문, 이 둘은 서로 다른 메시지였는가? 이것도 밝혀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TV조선도 역시 편집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이 TV조선 방송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그런 그 문장인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좀 국민이 믿을 수 없고 불분명해지는 게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어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뜻이죠. 그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갔으니까 속지 않겠지만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절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는 어대한이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달부터 가동된 그 여론관리팀,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를 이번에 그 폭로한 사람이 그 댓글팀이 있었다.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레드카펫을 깔아서 모셔 올린 것이 한동훈이다. 그러니 황태자로 아주 고이고이 그렇게 그 키워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윤석열 씨가 정치에 입문한다고 하는 그때 이제 대중 앞에 나섰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또 태도도 그렇고 굉장히 소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비대위원장, 그래 이제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력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자기의 후계자를 흔들림 없이 한동훈으로,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은 내 뜻에 거역 못한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혼내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삐지고 또 달래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든 그들 세 사람은 그냥 한 식구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아들이 있다면 한동훈이다. 뭐 나이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보이는 그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믿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보증수표,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전직 대통령은 더 이상 감옥에 넣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손도 대지 않고 상황처럼 잘 모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대통령 한동훈도 윤석열을 그렇게 모셔야 한다. 보증수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대표로 후보 등록을 한 그 인물하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대3으로 나뉘어서 밖에서 봤을 때 저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 나오는 면면이 이 편 아니면 저 편이 서로 욕을 하는데 그게 둘 다 밖에서 볼 때는 비난거리더라.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